아마바둑인들의 대축제 2023 K바둑 KBF 바둑리그 1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박경훈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K바둑 KBF 바둑리그 새롭게 탈바꿈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꽤 길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10개 팀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만큼 팀 전력이 고루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많은 바둑인들이 기다리던 KBF 바둑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알렸고요. 네. 지난 시즌 부상 이붕장학회 팀이 시즌 내내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과연 어느 팀이 본인들의 시즌으로 만들어갈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 라운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인천 투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대회 정보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1라운드입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이번 시즌 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정규리그는 9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5판의 대결이 있겠고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탬레드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선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의 주전 선수 5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후보 선수는 최대 2명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의 생각 시간이 주어지고요.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2,5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네, 이번에 10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경기도 팀부터 한국바둑고등학교 팀까지 이번에 좀 팀 전력이 많이 강해졌는데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시즌 12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축소가 되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된 느낌이 있고요. 일단 신생팀인 넥스트 월드 울산팀의 주장격인 임지혁 선수, 그리고 또 여자 선수인 정지우 캐스터 또 주목이 되고요. 또 지난 시즌에 고루고루 전력이 또 좋았던 부산 이분장학회 팀의 선수들, 특히 홍세영 선수가 또 이번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막 연구생을 졸업한 이우주 정하암 선수가 눈에 띄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이 KBF 바둑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 여자 선수들, 특히 또 최고참 많은 선배들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펼쳐줬는데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어린 선수들이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번 1라운드 팀 대진표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대결은 부천시와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대결인데요. 그 외에 다른 팀은 서울 푸른돌은 충청북도 팀과 만나게 되었고요. 인천 SRC팀은 한국바둑고등학교와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뒤로 전라남도 팀은 경남 함양산삼팀, 그리고 경기도는 부산 이붕장학회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부천시와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김정선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전력이 좀 강해진 것 같고요. 이 넥스트월드 울산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고루고루 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넥스트월드 울산팀은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전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승 후보로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개막한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입니다.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을 아마추어 선수들, 그리고 각 팀의 감독과 코치까지 한자리에 모였고요. 네, 준비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선수들이 더 좋은 내용으로 싸움을 펼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 정봉수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K바둑의 윤설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경기도팀 윤창철 감독님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바둑협회 김영도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부천시 체육회 손수봉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조경훈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넥스트 월드 울산팀의 신우성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산 이봉장학회 김한상 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푸른돌 이재철 관장님 소개합니다. 인천 SRC 김선홍 관장님 소개합니다. 김길곤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인연이고요. 저희들한테 굉장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들, 감독님들, 주부님들, 또 우리 심판님들,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선수들이 최선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들, 이런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인되는 선택, 약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차 리그 개최지인 인천광역시 최병덕 회장님의 환영 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바둑협회 최병덕입니다. 중간에 이게 열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열리면서 인천에서 먼저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참가하신 임원 선수 여러분 인천에 오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열심히 둬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K바둑대 KBF 바둑리그 1라운드 대국을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SRC 팀을 맡게 된 프로기사 최홍윤 사단입니다. 우선 이제 인천에서 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나도 좋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팀원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 팀이 또 전력이 이제 다른 팀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잘 해줄 거라, 팀원들이 잘 해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는 이제 뭐 우승이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상당히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그래도 우승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망의 1라운드가 시작되었고요. 충청북도 팀의 기대주 전유진 선수입니다. 작년에 전유진 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했었고요. 작년에 명승부를 보여줬던 이루비 선수와 박예원 선수, 그리고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했던 홍세영 선수까지 다양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1라운드) 오더입니다. 부천시와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대결인데요. 역시 3장의 대결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이 양 팀의 실질적 주장 선수들 간의 격돌이고요. 일단은 부천시 팀에서는 이 대결을 확실히 잡고 가야지 승산이 더 높아 보이는 게, 나머지 대결이 사실 넥스트 월드 울산 팀의 선수들 전력이 더 실질적으로 강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선 선수는 임지혁 선수에게 결코 승리를 내어줘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2장 눈에 띄는데요. 김수아 선수는 아직 경험이 많진 않아요. 근데 실력이 상당한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수아 선수, 김민주 선수의 대결도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네, 김수아 선수 데뷔 시즌이기 때문에 첫 판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마 랭킹 1위와 2위의 대결입니다. 김정선 선수와 임재혁 선수의 빅매치가 성사됐는데요. 이 선수들 역대 리그 전적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네, 김정선 선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성적 유지하면서 주니어 1위 자리를 보수를 하고 있고요. 임지혁 선수는 이번 달 들어서 주니어 랭킹이 3위로 내려서긴 했지만 최근 상승세는 역시 가장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선 선수입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한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천시로 이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의 전력이 강해졌고, 넥스트월드 팀의 울산 임지혁 선수입니다.
아마 랭킹 2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견제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임지혁 선수가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김정선 선수는 좀 단단하고 침착한 기풍으로 알려져 있고요. 임지혁 선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 김정선 선수는 확실히 감각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일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반면 운영을 깔끔하게 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임지혁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힘도 상당히 강하고 호전적인 기풍의 선수다 보니까 전투 바둑이거나 또 모양이 서로 커졌을 때 더 장점을 보이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선수는 후배 양성을 하면서 공부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상위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네, 기량들이 그만큼 상당히 강하고요. 이 김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 전국대회 대통령배에서도 우승을 차지를 하고 부산시장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임지혁 선수 역시도 인천시장배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고 이 선수가 특히 삼성화재배나 LG배, YK 건기배에서 아마 대표로 또 선발이 되면서 통합대회에 출전을 해서 프로기사들과도 여러 차례 겨룬 바 있죠. 그만큼 최근 기세가 상당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임지혁 선수가 쓰는 초반 포석이 좀 생소한데요. 일단 이 소목을 보통은 어느 한쪽은 반대편으로 두기 마련인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두는 게 자주 등장하는 포즈는 아니죠. 임지혁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온 포석이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렇게 우상계를 걸쳐가는 게 가장 시급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감대로 걸쳐갑니다. 임지혁 선수는 특히 삼성화재배에서 또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을 정도로 이미 기량은 워낙 탄탄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많은 선수들에게 어떤 선수가 요즘 가장 잘 두냐 물어보니까 임지혁 선수 그리고 홍세웅 선수가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김정선 선수가 사실 아마 랭킹 1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지혁 선수나 홍세웅 선수는 떠오르는 신성 느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될 거고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전라남도 팀의 신현석 선수 역시 많은 선수들이 견제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 신생팀인 넥스트 월드 울산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대구바둑협회 팀과 해피 700 평창팀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넥스트 월드 울산으로 집합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이 대구바둑협회 팀과 해피 700 평창 이 두 개의 팀이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만큼 이 두 팀의 주력인 선수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선수들이 이번 넥스트 월드 울산으로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간 전국체전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정지우 캐스터가 또 이 팀 소속 선수잖아요. 평상시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 팀 분위기는 선수들끼리 너무 친해서 네. 그리고 나이도 다 또래인 만큼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오신 단장님께서 엄청난 공약을 걸어주셨는데 어떤 공약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다 영화에 출연시켜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영화 배우가 되는 건가요? 데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만큼 의기도 솟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천시 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과 연이어서 같이 또 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또 경기도 팀에 현재 대국하고 있는 랭킹 1위 김정선 선수를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전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김정선 선수와 더불어서 김수아 선수, 데뷔 시즌을 치르게 될 김수아 선수 이 두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자, 초반에 지금 돌들이 놓이고 있는데 어깨를 짚었는데 손을 빼고 날일자로 걸쳐가네요. 네, 최근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포진 중에 하나고요. 흑이 어깨를 짚었을 때 백이
기존에는 위로 밀어가거나 아래로 밀어가거나 이 두 가지 응수가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 흙이 알기 쉽게 한 칸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 흙 모양이 우변부터 하변까지 이어져 있는 이 포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교환을 생략을 해두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우하기 쪽으로 바짝 다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흙도 선택지가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알기 쉽게 다가가는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좌를 하나 막아놓고 계속해서 이곳을 늘거나 혹은 날일자로 두는 수도 있고요. 이 교환만 해두고 다가가는 수도 있습니다. 두 점머리 자리를 맞는 게 상당히 아프기는 하지만 흙도 재차 젖혀가게 되면 끊어서 싸움을 걸어가는 거는 흙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 선을 젖혀가는 것과 이 한 점을 잡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도 상당히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흙이 바로 다가가거나 막아두는 교환을 해두고 다가가는 이 두 가지 변화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막아두고 손 빼는 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두 점머리를 막고도 잘 두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확실히 인공지능을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바둑에 당연한 수는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요. 실전에 임지혁 선수는 바로 다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한 점을 당장 살리는 것과 일단은 그래도 여기 막아가는 자리가 역시 좋은 자리이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또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네, 무난한 겔로 선택을 했고요. 김정선 선수는 초반에는 먼저 싸움을 걸어가거나 어려운 변화를 구하기보다는 가장 간명한 선택을 주로 하더라고요. 네, 이 김정선 선수의 바둑은 프로 바둑계에서 찾아본다면 마치 조한승 선수의 바둑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감각적으로 딱딱 알기 쉽게 두어가면서 유연하게 반면 운영을 잘 해갑니다. 그러면 임지혁 선수는 프로 중에서 어떤 선수와 좀 흡사할까요? 일단은 또 굉장히 호전적이고 힘바둑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설현준 선수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설현준 선수만큼이나 힘바둑을 구사하는 느낌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역시 설현준 선수는 바둑이 워낙 힘바둑이죠. 네. 김정선 선수가 한 칸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날일자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수는 나와 끊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끊어 달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단수치고 호구치고 나오는 자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도 옆에 있는 이 돌들이 다쳐서 당장 나가 끊는 선택보다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냥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약점을 보강하나요? 네, 흙이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는 실전에는 먼저 압박을 했는데 백이 또 이런 정도로 지켜둘 수 있었던 장면인데 임지혁 선수는 이곳을 두면서 인공지능은 받아줘서 사실 백이 불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젖혀가는 것과 이곳을 또 날일자 등을 두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줘서 불만이 없다라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지만 임지혁 선수의 판단으로는 일단 상대의 돌을 좀 무겁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받아주질 않네요. 또 한 번 붙여갔는데요. 가볍게 두어갑니다. 김정선 선수의 생각은 이 한 점 물론 실리로는 크지만 이 한 점을 살려서 이 좌측의 흙돌들을 공격 대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값어치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 이 한 점을 살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도권 자체가 흙 쪽에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애초에 가볍게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이렇게 호구를 쳐두고 밀어가는 선택과 내려서는 선택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늘어간다면 이 장면에서 백이 살릴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 교환이 이득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변은 흙이 실리가 좋아진 대신에 백은 우변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변 흙의 발전성을 전부 지워냈죠. 김정선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 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이 바둑 자체는 더 치열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유연하게 대처를 해갑니다. 쪼개지는 바둑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한 데는 역시 임지혁 선수의 전투력을 또 어느 정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임지혁 선수가 그 삼성화재배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 그 당시의 기보를 보지는 못해서 어떤 식으로 또 승리를 했을지 그 과정이 궁금하기는 한데 힘바둑하면 또 역시 김지석 구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그 힘과 힘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요. 정말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뒀을지도 궁금한데 그런 만큼 김정선 선수가 이 임지혁 선수의 전투력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선 선수는 정교한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김정선 선수랑 글쎄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이 연구생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아. 당시에 김정선 선수의 바둑이 사실 지금과 같은 느낌은 약간 덜했고요. 좀 더 그때는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기풍의 변화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이 수읽기가 더 어릴 때만큼이나 정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아무리 전투 바둑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작은 기풍의 변화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번 지역 대회 또는 이 KBF 바둑 리그에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하냐 아니면은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들이 잘하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나요? 일단 제가 또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새롭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첫 시즌부터 완벽한 적응을 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앞서 이우주 선수나 정하음 선수, 경기도 팀의 여자 선수들이죠. 네. 여자 연구생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이번 시즌 KBF 바둑 리그에 또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이 선수들이 현재 아마 여자 바둑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기존의 강자들인 또 제 옆에 또 앉아 계신 정지우 캐스터가 쉽게 안 밀릴 것 같거든요. 밀릴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제가 실제로 대국을 해봤는데 이 이우주 선수, 정하음 선수, 김수아 선수 다 대국을 해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시 이 어린 선수들, 이 신성 선수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바둑중 고등학교 팀도 나날이 전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선수들도 점점 강한 선수들로 교체가 되고 또 매년 잘 두는 선수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기력이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이 선수들의 마인드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성적이 사실 뒤따라주지 않으면 자신감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래도 점차 성적이 오르면서 충분히 본인들도 할만하다라는 마인드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 한국 바둑중고등학교의 목표 수를 물어보니까 뭐 우리 팀은 1승만 해도 회식하러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잘 이기다 보니까 목표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인드 자체가 1승을 해도 회식을 한다라는 마인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이 시합에 임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뭐 일방적으로 배우는 포지션에 있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동등한 위치에서 싸움을 해보겠다라는 게 또 느껴지죠. 그만큼 이번 시즌 10개 팀 과연 어느 팀이 잘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던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전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대국하고 있는 넥스트 월드 울산팀도 모든 팀들이 경계하고 있는 이 신생팀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길이 가는 팀은 전라남도 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현석 선수가 또 오랜 시간 이 아마바둑계에서 거의 또 최강자로 손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유하고 또 여자 선수 쪽도 이루비 선수 그리고 최근에 또 서수경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네, 서수경 선수는 여자 랭킹도 현재 1위를 차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고 이 박승현 선수가 또 새로 또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대국은 흙이 단단하게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확정가가 좀 많아진 모습이네요. 네, 이 우하기부터 하변까지 이어져 있는 흙의 실리가 상당히 크죠. 30집에 육박하는 실리를 확보를 했고 지금 우상기도 흙 모양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김정선 선수도 더 이상 모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삭감에 들어갔고요. 지금 어깨지퍼 간수는 나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리는 작전인가요? 이 수는 애초에 김정선 선수가 하변에서 선보였던 이행마와 비슷한 느낌이죠. 나와 끊어 달라는 흙의 주문이고요. 끊게 되면 이 한 점은 살리는 것은 당연히 무리한 행마가 될 거고요. 이렇게 늘어두는 정도로 축으로 잡는 것과 그리고 백이 늘어서 지킨다면 이 자리가 또 언제든지 절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임지혁 선수는 이렇게 한 점을 희생을 하더라도 두터운 모양이 구축이 된다면 이 백돌 한 점을 또 공격을 해가는 발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이 주니어 선수들이 행마를 구사하는 걸 보니까 리듬을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네. 이 선수들이 사실 프로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아마바둑대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감각도 좋고 힘도 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 접전에서 상당히 좋은 수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뒤로 받아줬습니다. 네, 역시 차분하게 김정선 선수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알기 쉽게 대응을 해갑니다. 임지혁 선수도 현재 흐름 자체를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수로는 사실 중앙으로 한 칸을 띄거나 나를자 등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곳은 사실 흙이 둔다 하더라도 이미 다 집이 되지는 않았죠. 언제든지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오면 뭐 살아가기는 너무 알기 쉽기 때문에 도도 집이 아니어서 흙은 이쯤에서 사실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흐름 자체를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지혁 선수도 일단은 알기 쉽게 대응을 했고요. 뭐 초반은 두 선수 모두 좀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움직여 가네요. 지난 시즌도 이 KBF 바둑리그를 중계를 했었는데 이 남자 주니어 선수들의 대결과 여자 선수들의 대결이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간에 탐색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정지우 캐스터의 바둑을 볼 때도 초반부터 굉장히 전투적으로 들 때가 많더라고요. 좀 여자 선수들의 대국은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요. 평상시에 좀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바둑으로 분출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상당히 화끈합니다. 오히려 그 대국들을 보면은 여자 선수들이 바둑 내용으로 느껴지는 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투력들이 상당하죠. 정말 살벌한 이 전투 바둑을 구사를 해 가는데 상대적으로 남자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좀 아무리 전투 바둑을 선호할지라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은 바로 반격을 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지금 김정선 선수가 이곳을 붙여갔는데 임지혁 선수도 기세로 젖혀갔습니다. 알기 쉽게 위로 늘어뒀다면 일단은 흙의 모양에 단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괜찮고 깔끔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장면에서
젖혀갔고요. 젖혀갔을 때는 백도 끊어가는 게 가장 일감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단수를 쳐가는 게 언제든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잡으러 오려고 하더라도 이 한 점을 잡는 것과 여기 양단수 AP 맞보기가 돼서 백이 걱정은 없죠. 끊는 수를 선택하려면은 수익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뒤로 가네요. 네. 이 수도 일단은 타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죠. 전면전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네. 좀 더 김정선 선수 다운 수가 등장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KBF 바둑리그에서 오랜만에 만나면 굉장히 살갑게 인사를 하는데 바둑 내용은 엄청나게 험악하더라고요. 다들 이 마음속에 좀 비수를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바둑이 살벌하다 보니까 그만큼 보는 재미도 상당히 크죠. 저도 지난 시즌에 너무 바둑을 재밌게 봤던 바둑들이 많아서 특히 인상 깊었던 바둑이 또 다시 언급을 하지만 정지우 캐스터의 바둑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선아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중계를 했던 대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도 그런 좀 명승부들을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단수를 쳐놓고 치받아 갔는데 그냥 치받는 건 어땠을까요? 그냥 치받았다면 흑이 또 이렇게 꽉 막아가거나 했을 텐데 이 교환이 그러면 과연 득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겠죠. 이 교환을 안 해놓는 이유는 역시 추후 이렇게 우상기를 들여다보고 건너가는 등의 실리로 이득 보는 수단을 남겨놓겠다는 의도인데 이 김정선 선수는 이 부분적인 실리로 이득을 보는 수단보다는 추후 이곳을 움직여가는 맛을 더 강력하게 노려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선택 자체는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는데 백의 의도는 흑에게 이곳을 끊어달라는 의도거든요. 안 끊을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이곳을 끊어가는 거는 막상 추후에 여기를 움직이는 게 맛이 나쁘기 때문에 애초부터 좌측으로 끊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늘고 추후 백이 이제는 있더라도 이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맛이 깔끔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집으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은 들지만 한 수로 이렇게 지켜두는 게 좀 더 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공배를 꽉 채워서 끊어가네요. 일단은 이 수가 일감일 수 있고요. 백이 이 자리를 늘어서 지켜둘 겁니다. 그러면 흑이 이렇게 공배가 꽉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이곳을 하나 더 밀어가는 게 여기 끊어가는 뒷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선수로 듣습니다. 그 밀어가는 수까지 본 거를 매력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또 대국 당사자는 이 자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임지혁 선수도 공배를 꽉꽉 메어갔고요. 그 대신 한 번 더 보강이 필요한 건가요? 이곳을 밀고 늘고 여기서 백이 추후 이 자리를 잇는 게 여전히 맛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어요.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 호구를 치는 순간 이 우상기를 백이 젖혀 있게 되면 흑이 막상 수도 별로 없고 못 사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이곳을 내려서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백이 붙인다든지 하면 맛이 상당히 고약합니다. 여기서 잡으러 오는 거는 치받아서 있는 거는 너무 알기 쉽게 살고요. 흑도 치받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젖히는 곳을 선수로 한다면 그냥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거의 살죠. 네. 네. 그래서 흑이 이 장면에서 빈삼각으로 웅크려서 잡으러 가는 수 이외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백이 단순히 받아주면 어차피 이곳을 응수를 해야 되고요.
역시 이곳을 젖혀가는 순간 이 백도를 깔끔하게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여기 이을 때 맛이 나쁘죠. 이을 때 거의 뒤로 받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장면에서 사실 재밌는 수를 또 추천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 코 붙이는 수도 있었어요. 아, 밀어간 수로요? 네, 코 붙이고 백이 나가면 뚫어 갑니다. 그럼 이 자리를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당장 있는 건 안 되고요. 하나 지킬 때 그때 때리고 건너가서 이렇게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어가는 이런 추천 참고도도 있었는데 선악을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전에는 악수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아예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밀어가는 한 방이 기분 좋은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로 씌워갑니다. 아, 이 수를 두자 그래프가 약간 떨어졌는데 이 수가 놓이면서 그래프가 약간 떨어진 이유는 임지혁 선수의 판단은 일단 백이 이어가는 자리가 맛은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이 이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앙으로 받을 거면 현재 이 자리가 급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임지혁 선수의 판단은 있게 되면 나는 이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중앙으로 싸움을 유도를 해보겠다. 그럼 중앙에서 싸움이 펼쳐질 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간접 보강 아닌가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정말 냉정하게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두는 게 정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으로 일단 백이 머리를 내미는 순간 피곤한 거는 흑 쪽이 더 피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어가는 뒷맛이 강력하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따져봤을 때 어차피 이렇게 받아야 되면 이 자리 당장 둘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래프 하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갈까요? 가네요. 생각보다는 맛이 나빠서 이 흑돌들밖에 없는 이 진영에서 이렇게 수를 또 내려왔을 때 흑의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죠. 네, 흑이 이렇게나 먼저 많이 둬놨는데요. 역시 김정선 선수도 이런 자리 기풍 자체가 많이 유연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뒷맛 나쁜 자리는 놓칠 리가 없죠. 실전에는 백이 빠져나오는 게 좀 무거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판단이 좋네요. 네, 역시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죠. 애초에 이 판단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때도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 임지혁 선수는 이수와 이수는 애초부터 계획했던 연계된 수법이고요. 지금 백은 단수를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흑이 이렇게 씌워가는 게 찔러갔을 때 흑의 응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계속 좀 막아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막고 싶은데 여기를 하나 끊으면 받아야겠죠? 네, 받아야죠. 여기를 단수 치고 끊기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다시 이렇게 쭉 타고 나오면 계속 버텨가면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일단 이 한 점 살리기도 어렵죠. 이 맛 자체가 또 워낙 지금 고약하기 때문에 흑이 계속해서 이렇게 백을 잡으러 오기는 사실상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뒀을 때는 일단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백도 도망가겠죠? 네, 늘면은 그때 이곳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씌워 간다든지 공격을 해 가는 건데 여기서 또 백도 재밌어요. 젖혀서 끊는 수를 유도를 한 이후에 단수 치고 늘어서 다시 이도를 벌입니다. 그럼 여기 차단하는 게 남아있고 이 중앙 부분에서도 재차 활용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흑이 기분 나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흑의 기존에 있던 날일자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와 있네요. 어차피 또 연결을 해야 돼서 그만큼 이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도를 보면 볼수록 이 장면에서의 판단 자체가 쌍방 모두 어렵죠.
흙이 두터워 보였지만 막상 백이 빠져나오니까 흙도 대응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김정선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되면은 막상 돌이 좀 무거운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흙은 언제든지 여기 다시 끊으면 뭐 최소한의 실리는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젖혀서 버리는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정말 유연해야 하는데요. 네. 먼저 붙여가는데요. 일단은 좀 숨통을 트여놓고 흙이 여기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주면 그때 살리겠다는 의도죠. 근데 이 수는 김정선 선수 다운 수예요. 사실 당장에 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워낙에 좀 급박하고 어떻게 보면 무리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을 택했고요. 여기서 백의 의도가 워낙 뻔히 보이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젖혀가면서 백한테 여유를 주면 안 돼요. 받게끔 만들고 바로 차단을 해서 이 실리 확보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백도 여유가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백이 연결해버리게 되면 당장에 봉쇄도 안 되고요. 흙돌이 많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는 백이 이렇게 전부 다 살리게 되면 결국에는 흙이 오히려 역으로 양군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 손실도 있고 두터움 손실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초반 진행은 백이 기분 좋겠습니다. 흙도 지금 그래도 중앙을 먼저 보강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자리 정도는 워낙 급소 자리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백이 한 칸 혹은 나를자만 두더라도 여기 단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가 아예 뒤바뀐 모습이고요. 사실 이런 정도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흙이 이 접전에서 그냥 쫄딱 망한 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는 둬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김정선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잽을 날렸는데 거기에 임지혁 선수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른 시점부터 김정선 선수가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백도 지금 중앙으로 한 번 더 가야 하나요? 아니면은 아예 상변으로 가서 흙을 분리시켜 놔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 한 점까지 살려서 정말 뿌리채 이 흙돌 전체를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흙이 당장 이곳을 한 칸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갔을 때 백의 탈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백도 이수가 엄청나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흐름도 나쁘지 않은 만큼 중앙으로 진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정선 선수 스타일도 중앙을 선택할 것 같네요. 네. 지금 백이 붙여가는 행마가 워낙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흙이 반발하는 게 이렇게 끊어서 너무나 알기 쉽게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 한 점을 살리면 단수치고 5점이 차단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행마가 없으면은 고민이 길어질 수 있는데 워낙 지금은 쉽게 이 행마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선 선수도 크게 불만 갖지 않고 행마를 해갑니다. 백도 진출하는 모양이 좋은데요. 이 정도 진행이면은 임지혁 선수도 약간 불만이라고 느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사실 흙이 애초에 이 우하기부터 하변까지 이어져 있는 이곳 일대 30집 가까운 실리를 확보를 했고 우상기도 현재 10집. 근데 백이 이 돌들이 다 살아가면서 흙의 실리는 더 이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백의 실리는 이 좌하기만 해도 최소 15집 모양은 봐야 되고요. 우변도 15집, 좌상기도 최소 15집 모양. 그러면 백이 흙의 실리를 확실히 앞서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흙은 두텀을 이용해서
이 백돌들을 공격을 잘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가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그 수도 악수인가요? 네, 점점 그래프가 떨어지죠. 이 수가 보통 감각적으로 별 생각 없이 두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방치해뒀다가는 오히려 백한테 당하게 되면 백한테 이곳에 안형을 좀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임지혁 선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뒀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교환을 안 해놓고 중앙을 그냥 밀게 되면 백이 사실 현실적으로 젖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어갔을 때 이곳 젖혀가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젖혀가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 교환이 되어있고 밀어갔을 때는 젖히기가 너무 쉬워요. 끊으면 이제는 이곳의 단점은 없죠. 백은 단수치고 상용수법으로 이렇게 돌파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 이곳까지 살려서 이 흑돌들 공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흑도 부담되겠어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의 이 발언권 자체가 흑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이 생각보다 너무 큰 악수다라고 인공지능 판단하고 있네요. 평상시에는 급소 자리였는데 좀 때에 따라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형세 판단을 해봤지만 백이 명백히 편한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양 선수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그래프가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죠. 그렇다고 아직 역전이 불가능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제한 시간도 짧고 반상위에 남아있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임지혁 선수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선 선수 알기 쉽게 받아두네요. 사실 이곳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그렇게까지 급한 곳은 또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중앙을 먼저 두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곳을 이렇게 알기 쉽게 밀어붙인다든지 해서. 근데 지금 어차피 김정선 선수 생각은 흑이 먼저 둔다 한들 이 백돌들이 이미 크게 시달릴 만한 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흑도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 상변을 연결하는 때가 오겠죠? 네, 지금 상변은 이곳을 흑이 둬야지만이 이 한 점을 또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크고 또 안형관계로도 중요한 자리죠. 중앙 쪽을 선택했습니다. 공격과 타개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백도 흑이 이렇게 멀리 벌린 만큼 이런 곳이 절대 선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두고 가볍게 운석을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흑이 이런 곳 받으면 자꾸 이렇게 흑 모양에 기대 가면서 행마가 어렵지 않거든요. 백은 진출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백이 이미 실리로 앞선 바둑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돌 잘 타게만 해 나가면 됩니다. 초반에는 김정선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앙전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1라운드입니다. 김정선 선수와 임지혁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바둑이 재밌다 K바둑.